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도심을 가득 채운 채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쉴 새 없이 무겁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구멍난 낡은 우산 하나에 겨우 의지한 채 물에 젖어 무거워진 구두를 끌며 고단한 퇴근길의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부당한 처사로 인해 힘없이 처져 있었으며 마음속에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뜨거운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 소형 건축 사무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들였던 소중한 설계도는 탐욕스러운 상사의 이름으로 비겁하게 둔갑하여 발표되었고 그녀는 그저 보조 인력일 뿐이라는 차가운 비아냥만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다. 서윤은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안경을 닦으며 자신이 꿈꾸었던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권력과 줄대기가 판치는 비정한 전쟁터에 불과했다. 실력보다는 아부와 인맥이 우선시되는 이곳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가슴 한구석에는 무력감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젖은 바짓단을 움켜쥐며 다시금 힘을 내어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록 몸은 지쳤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작게나마 번뜩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지나던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충돌음이 정적을 깨고 공중으로 퍼져나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위태롭게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앞부분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사고의 참혹함은 고스란히 드러나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주변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거친 빗소리만이 사고 현장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사고 차량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사고 차량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긴박함은 더욱 고조되었고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운전석의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핸들 위로 쓰러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한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며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 차 문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심하게 일그러져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힘없는 손길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비에 젖어 미끄러운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 차량 내부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주변을 다급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 안에서 평소 건축 현장 실물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묵직한 금속재 수평계와 공구들을 꺼내들었다. 건축가로서 구조물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했던 서윤은 차유리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여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손등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워냈다. 좁은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마침내 육중한 차문이 비명과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윤은 매캐한 연기 속으로 몸을 밀어넣어 뒷좌석의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남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윤의 가녀린 체구로 그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남자를 부축했고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고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이동시켰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남자를 눕힌 서윤은 급히 그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남자의 얼굴은 피와 빗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강인한 기품과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남자의 체온을 유지해 주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남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자의 눈동자를 똑똑히 기억하려 노력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녀의 손길과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마친 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자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 자신의 연락처 대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작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남자를 이송하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저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젖은 옷차림으로 집에 돌아온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겪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이 내일의 자신에게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그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그녀는 욱신거리는 손등의 상처를 대충 갈무리한 채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서윤의 눈가를 간지럽혔지만 그녀의 기분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사무소에 출근하여 자신을 기만했던 상사에게 사직서를 던져야 하는 결전의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정갈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제의 상처를 화장으로 가린 채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록 앞날이 막막하고 당장 생계가 걱정되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도둑질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서윤은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챙겨놓고는 비장한 각오로 작은 자취방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인 김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불러 세우며 어제의 프로젝트 발표가 성공적이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는 서윤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 덕분이라며 거드름을 피웠고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김 소장은 서윤에게 커피를 타오라는 모욕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그녀를 마치 하인 대하듯 함부로 대했다. 서윤은 차분하게 그의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탁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김 소장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김 소장은 감히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서 일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건축을 배우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였다고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분노한 김 소장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어젯밤 서윤이 구해주었던 바로 그 남자 강진혁이 당당한 풍채를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평범한 소형 설계 사무소를 순식간에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강진혁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KSAN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경제계의 중심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어제의 사고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서윤 앞에 서서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김 소장은 강진혁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아부의 말을 내뱉었으나 진혁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젯밤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그녀를 모시고 오라는 특명을 수행하러 왔다고 밝혔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버렸다. 진혁은 서윤의 다친 손등을 유심히 살피더니 곁에 있던 비서에게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수배하라고 명령하며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비루한 곳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TASAN 그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로 서윤을 영입하고 싶다는 그의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끼어들려 했으나 진혁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진혁의 진실된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서윤은 김 소장이 가로챘던 자신의 설계도 뭉치를 챙겨들고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서며 진혁의 안내를 받아 최고급 리무진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초라한 사무소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 소장의 모습은 그녀에게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리무진 내부의 안락함과 정적 속에서 서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그녀의 재능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이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서려 있었고 서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 설레는 떨림을 느꼈다. TASAN 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수많은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CEO와 동행한 서윤을 호기심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무명의 건축가였으나 이제는 거대 기업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었다. 진혁은 직접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하여 화려한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데려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무대라고 말하며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서윤은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슴속에 새겼다. 서윤의 부임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외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배경을 의심하는 시기와 질투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잡음에 개의치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조사와 기획안 수정에 매달리며 열정을 불태웠다. 진혁은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 천재적인 감각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묘한 유대감과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리던 날 서윤은 수십 명의 베테랑 건축가들과 임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창의적인 대안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들의 편견을 단숨에 불식시켰으며 장래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발표를 경청했고 회의가 끝난 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건축가로서 세상에 우뚝 섰음을 느끼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밤의 정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운명이었다. 태산그룹의 거대한 유리벽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웅장한 위용은 마치 도시를 지배하는 거대한 거인처럼 서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리무진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자신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심장의 박동이 점차 빨라지는 것을 감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가 나던 좁은 사무실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했던 그녀에게 이토록 정결하고 세련된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낯설게 다가왔고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어깨를 더욱 곧게 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젯밤의 폭풍우와 오늘 아침의 찬란한 태양 사이의 괴리감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무명의 건축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산그룹의 핵심 인재로 부상하게 된 이 상황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가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부드럽게 상승할수록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과 자신이 증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이사진과 수석 설계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호기심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진혁 회장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무거운 침묵으로 장내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서윤이 들어오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자리를 안내하며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깨려 했으나 진혁의 차가운 카리스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어 불만을 표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지 못한 채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 전략기획부문을 담당하는 박근호 전무는 잔뜩 찌푸린 미간을 숨기지 않은 채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자격과 경력을 문제 삼으려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단지 회장님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맡기는 것은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사진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려 했다. 박 전무의 목소리는 회의실 벽면을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고 서윤은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가 내놓은 자료들의 허점을 조용히 분석하며 반격의 기회를 정교하게 노리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태블릿을 메인 화면에 연결하며 자신이 어젯밤 밤을 새워 분석했던 태산의 주력 사업인 L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치밀한 논리가 담겨 있었으며 박 전무가 그토록 자랑하던 기존 설계안이 집안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낱낱이 파헤쳤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방금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설계사들은 서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테마로 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축물이 도시에 부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미학적 완성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서윤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보완책은 까다로운 이사진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여자가 단순히 운이 좋은 생존자가 아니라 태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천재임을 확신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발표가 끝나자 박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렸으며 다른 이사들은 서윤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오늘부터 한서윤 씨를 태산그룹의 특별 전략수석 설계자로 공식 임명한다고 선포하며 쐐기를 박았다. 그의 선언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의가 끝난 뒤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 옆에 마련된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통유리를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조망과 최첨단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꿈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패와 태산그룹의 배지가 놓여 있었고 서윤은 그것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눈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진혁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오직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데만 집중하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서윤은 진혁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더욱 겸손하고 치밀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 파악에 돌입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보며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고 자신이 맡은 임무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무실 밖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만 서윤은 그런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설계도면 위에 자신의 열정과 철학을 새겨넣는데 몰두하며 밤을 지새웠. 점심시간 무렵 서윤은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자신을 도와줄 보조 설계사로 배정된 젊은 사원 지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환영에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지민은
태산그룹 내에서 서윤의 등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해주며 박전무 일파가 뒤에서 부당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서윤은 지민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아군이 적은 이 낯선 곳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오후가 되자 진혁은 서윤을 데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실제 부지를 방문하기 위해 헬기에 올랐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대한 대지는 서윤에게 새로운 영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었다. 헬기 안의 소음 속에서도 진혁은 서윤에게 이 땅에 세워질 건축물이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태산의 자부심이자 국가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녀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을 실어주었다. 서윤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고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할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억누르려 애를 썼다. 현장에 도착한 서윤은 직접 흙을 밟고 지형을 살피며 설계도면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미세한 차이점들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점검했다. 그녀의 진지하고 전문적인 모습에 현장 소장들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예우하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설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 나갔다. 진혁은 멀리서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며 서윤이 가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서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공식적인 업무 외에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고 싶다는 뜻을 비췄고 두 사람은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진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과 태산그룹을 이끌어오며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서윤 또한 건축에 대한 열정과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영혼의 파트너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밤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서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불길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전 직장 상사인 김 소장이 태산그룹의 기밀을 훔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박 전무와 내통한 김 소장은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의 도덕성을 흠집내려 했고 이는 서윤의 경력뿐만 아니라 태산그룹의 대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서윤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연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이 문제는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녀는 적들이 던진 미끼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비리를 한꺼번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고 진혁은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윤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며 증거자료들을 수집했고 다음날 아침에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서류를 정리해 나갔다. 다음날 아침 태산그룹 게시판은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으나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했다. 박 전무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윤의 해임을 요구하며 기세등등하게 날뛰었지만 서윤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김 소장과 박 전무의 은밀한 거래가 담긴 녹취록과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순식간에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회의실에서 박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윤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녀를 의심하던 이들은
이제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내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었고, 진혁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태산그룹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어제의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껏 그려나갈 거대한 도화지로 다가왔고, 서윤은 연필을 꽉 쥐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획을 힘차게 그어 내려갔다. 한서윤은 태산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 한가운데 위치한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의 복잡한 도심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의 승리는 통쾌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L 프로젝트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이 거대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분석 작업을 이어갔다.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청각을 자극했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과업에만 몰두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오전 내내 그녀가 요청했던 핵심 기술 자료들은 부서 간의 협조가 미비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졌고, 일부 부장들은 그녀의 지시를 은근히 무시하며 기존의 관행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직적인 따돌림은 서윤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들의 불통을 역이용하여 독자적인 정보 수집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지민의 도움을 받아 내부의 숨겨진 흐름을 파악했다. 그녀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대신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밤잠을 설쳐가며 프로젝트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경정만이 감독은 사무실 안에서 서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고도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성진그룹의 후계자인 최유라가 태산그룹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그녀는 예전부터 강진혁과의 정략 결혼설이 돌던 인물이기에 서윤의 등장을 가장 불쾌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다. 최유라는 화려한 명품 수트로 무장한 채 오만한 걸음걸이로 전략기획실에 나타났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으며 마치 천박한 침입자를 보는 듯한 멸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혁의 배려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서윤의 배경을 비꾸며 건축이라는 숭고한 예술을 운 좋은 생존 게임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독서를 내뱉었고, 서윤은 그녀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응했다.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은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파란만장한 갈등의 서막을 예감하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기에 급급했다. 서윤은 최유라의 무례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으며 자신은 오직 결과물로만 대화할 것이니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삼가달라고 차갑게 맞받아쳐 최유라의 자존심을 심하게 자극하여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었다. 최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태산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고 쏘아붙였고, 만약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서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남겼다. 그녀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지만, 서윤은 오히려 적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설계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태산그룹과 주요 협력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식 리셉션이 열리게 되었고, 진혁은 서윤에게 이번 행사가 그녀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직접 참석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지적인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당당한 아우라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했다. 진혁은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소개했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행사장 곳곳에서 미묘한 질투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소문의 중심이 되어 빠르게 번져나갔다. 행사장 한쪽에서 최유라는 성진그룹의 핵심 고문들과 함께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일부 보수적인 주주들을 포섭하여 서윤의 자질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그들의 음흉한 움직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들에게 접근하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력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며 그들이 가진 낡은 사고방식과 기술적 한계를 역으로 노출시키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명은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서윤을 깎아내리려던 최유라의 계획은 오히려 서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효과를 낳으며 최유라를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리셉션의 하이라이트인 프로젝트 비전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서윤은 수백 명의 관객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한편에 시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와 정교한 데이터로 풀어내며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그 공간에 거주할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공유하며 기존의 상업적인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으며, 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치며 서윤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의 진심, 어린 경의와 애정을 가득 담아 표현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윤은 행사장 뒷골목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 뭉치가 태산그룹의 내부 설계 자료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강한 의구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지민에게 연락하여 보안팀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 또한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쫓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긴박하게 움직여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박 전무의 잔당들이었으며 성진그룹의 정보를 팔아넘기려던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기에 서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조용히 켜고 그들의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긴박한 추격전 끝에 서윤은 그들이 거래하려던 외장하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진혁은 상처 입은 서윤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진혁은 그녀의 무모함을 꾸짖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녀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견고해져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연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윤은 진혁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이제야말로 내부의 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서윤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내 특별감사위원회를 소집했고, 박 전무와 내통했던 배신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단호하고도 전격적인 조치를 취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냉철하고 신속한 일처리는 태산그룹 임직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서윤을 운 좋은 낙하산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권위는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서윤은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리더는 위기 속에서 빛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을 지지해준 동료들과 진혁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향해 다시금 고삐를 쥐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극심한 히스테리를 부리며 서윤에 대한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고, 이제는 정면 대결이 아닌 더 비열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 위해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서윤은 최유라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태산의 재무 구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국제적인 인맥을 총동원하여 적들의 공격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수호하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서윤을 만난 것임을 매 순간 절감했다. 업무가 끝난 늦은 밤 서윤은 진혁과 함께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잠시 동안의 휴식을 즐겼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별빛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에 대해 소박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은 자신이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고, 진혁은 그녀의 꿈이 곧 자신의 꿈이기도 하다며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아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났으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고 있었다. 서윤은 문득 어젯밤 꿈에 보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소녀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당당하게 돌려 세상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건축물이자 삶의 이정표를 세우겠노라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각오를 축복하듯 더욱 영롱하게 반짝였고, 서윤은 다가올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공식이 다가오면서 서윤의 일과는 더욱 빡빡해졌고, 그녀는 현장의 안전점검부터 자재 수급 상황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완벽을 기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주어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등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여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러한 그녀의 진심은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진혁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변화된 공기 속에서 서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느끼며,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여전히 그녀에게 평탄한 길만을 허락하지 않았고, 착공식을 단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며 집안 약화로 인한 붕괴 위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와 서윤을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만들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서윤은 자신의 공학적 지식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지휘하며 밤을 지새우는 투혼을 발휘하여 기적적으로 집안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갠 뒤 찬란한 무지개가 뜬 가운데 열린 착공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으며, 서윤은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전 세계의 태산의 새로운 시작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진혁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으며,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냈다는 벅찬 환희를 만끽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구조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타인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으로 가득 찼으며, 서윤은 그 빛을 따라 더 높은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를 날개짓을 시작하며 힘차게 땅을 박차고 일어섰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L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 도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고, 이제는 이 도면이 현실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수만 명의 삶을 담아낼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들끓고 있었고, 그 열정은 태산 그룹을 넘어 전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거대한 파동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건축계의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뒤에는 항상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진혁과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 분명했다. 한서윤은 태산그룹의 핵심인 L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 흐름이 특정 하청업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깊은 의구심에 휩싸여 며칠째 밤을 지새우며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수치상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며 배후에 누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직감이 들자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펜을 꽉 쥐고 서류를 다시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 이토록 추악한 비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강진혁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확실한 물증을 더 확보할 때까지 침묵하며 적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하며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으나 결국 스스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자신이 태산그룹에 들어온 이후 줄곧 자신을 시기하며 발목을 잡으려 했던 세력들이 이번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임을 깨닫고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카드를 집어들며 비밀스러운 조사를 위해 어둠이 내려앉은 자료실로 향했다. 깊은 밤의 정적만이 감도는 본사 지하 자료실은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지만 서윤은 손등의 상처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는 캐비닛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어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만 장에 달하는 서류들 사이에서 하청업체들이 자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박 전무의 비자금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위조된 서명들을 발견하고는 분노로 인해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자재들을 저가형으로 대체하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 이는 곧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였기에 서윤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세상천지에 밝히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서윤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으나 그곳에는 경비원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는 서윤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빼앗으려 거칠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자료실 안은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으로 변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근처에 있던 묵직한 서류철을 휘둘러 방어했고 어둠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었지만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들며 그녀를 위협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자료실 구석에 비치된 비상벨을 떠올리고는 전력을 다해 그곳을 향해 달렸으며 범인의 칼날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는 아찔한 순간에 마침내 벨을 누르는데 성공하여 정적을 깨는 요란한 경보음을 울렸다. 경보음이 울리자 범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서둘러 뒷문으로 달아났고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자신이 방금 마주한 위험이 얼마나 거대하고 실체적인 것인지를 깨닫고는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녀는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으며 그 안에는 박 전무와 성진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만난 날짜와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 비리를 넘어 기업 간의 거대한 유착관계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 귀중한 단서를 품에 소중히 안고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그고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몇 시간 후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창가를 때릴 무렵
집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진혁 회장이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서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상황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한 무거운 빛이 서려 있었으며 그는 서윤의 헝클어진 모습과 상처를 보고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혁은 서윤이 겪은 위험에 대해 자책하며 자신이 더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서윤은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과 범인이 남긴 수첩을 보여주며 현재 태산그룹이 직면한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한 수준임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그 공간을 채웠고 진혁은 서윤에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 싸움을 끝내자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진혁은 서윤이 가져온 수첩의 내용을 확인한 뒤 분노를 억누르며 태산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서윤에게 이 팀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위임하여 그녀가 마음껏 자신의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서윤은 진혁의 제안을 수락하며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다면 태산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고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역습을 가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서윤은 진혁이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업의 윤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를 향한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심은 더욱 깊어져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진혁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서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해 바쳤던 고결한 정신이 퇴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았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진혁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뇌를 엿보게 된 서윤은 자신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이 남자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함께 수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깊은 연대감과 설레는 감정을 확인했고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책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배달된 익명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서윤의 사생활을 조잡한 사진들과 함께 당장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장이 들어있어 그녀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윤은 비겁한 자들의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조급함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경고장을 당당하게 게시판에 올리며 적들의 비열한 수단을 공론화시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사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정면 돌파 의지에 당황한 적들은 서둘러 자취를 감추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지민과 함께 그들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기에 승리의 여신은 조금씩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서윤은 하청업체 사장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그들이 박전무에게 협박당해 비리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녹취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결정적인 증거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태도는 겁에 질려 있던 사장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녀는 죄를 뉘우치고 협조하는 자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하는 동시에 끝까지 비리를 은폐하려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법적 처벌을 경고하며 노련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짧은 시간 안에 반대 세력의 연합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 나갔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윤의 탁월한 지략과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가 가진 부드러운 힘이 태산그룹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감하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비밀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서윤은 성진그룹의 최유라가 이번 비리 자금의 최종 세탁처로 이용된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는 두 기업 간의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유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태산의 내부 기밀을 빼내는 대가로 박전무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고, 이를 통해 L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뒤 태산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사악한 야욕을 품고 있었음이 서윤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서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진혁에게 즉시 공유했고, 진혁은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며 성진그룹을 향한 전면적인 반격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오만함을 징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서윤과 진혁은 마침내 확보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태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기에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료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적들의 반격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했다. 서윤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진혁에게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격려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힘차게 맞잡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태산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화답하며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박전무를 비롯한 비리 연루 이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서윤은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단상에 올라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여 장례를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서윤의 발표가 시작되자 박전무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화면 가득히 펼쳐지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자신들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는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태산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그리고 수많은 직원의 삶을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사진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혁은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박전무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해임안을 상정했고,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그들을 조직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태산 내부의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사회 이후 박전무 일파는 검찰에 연행되었고, 태산그룹은 서윤의 활약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서윤은 태산을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리더의 표상으로 칭송받으며 그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서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에 겸손하게 대처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진혁은 서윤과 함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시원한 바람처럼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최유라는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외 투기 자본을 끌어들여 태산을 향한 마지막 경제적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이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직감하고 방어, 태세를 늦추지 않은 채 더욱 정교한 금융 방어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가로서의 역량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수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힘을 얻었으며, 두 사람의 동행은 이제 연인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위대한 여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깊어가는 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L 프로젝트에 수정된 설계도를 바라보며 비리가 사라진 깨끗한 도면 위에 다시금 자신의 영혼과 철학을 채워넣기 시작했고, 그녀의 펜 끝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간의 모습들이 살아 움직이듯 그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습격했던 그 그림자조차 두렵지 않았으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창밖의 별빛을 향해 조용히 읊조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뜰 것이며 자신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시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한서윤의 눈부신 활약으로 태산그룹 내부에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잔당들이 최유라의 지휘 아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거대한 음모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방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기괴한 평화 속에서 적들이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행적을 되짚어보고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적들은 서윤의 완벽한 일 처리를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인간적인 배신과 도덕적 흠집내기라는 비열한 우회 전략을 선택하여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거짓된 증거들을 쌓아올리기 시작했다. 과거 서윤을 괴롭혔던 김 소장은 이제 도박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신세가 되었고 최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안하며 서윤이 과거의 프로젝트 도면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양심을 저버린 채 서윤의 필체를 교묘하게 모방한 위조 계약서와 조작된 음성 파일을 제작하여 서윤을 한순간에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울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과거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서윤의 업무 스타일과 사적인 습관들을 정보로 제공했고 이는 적들이 서윤을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른 아침 한 유력 경제 매체의 자극적인 단독 보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사에는 서윤이 태산그룹에 입사하기 전부터 부도덕한 거래를 일삼았다는 내용과 함께 김 소장의 인터뷰가 실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순식간에 서윤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으며 어제까지 그녀를 영웅으로 추앙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가증스러운 위선자라 부르며 당장 태산그룹에서 퇴출시키고 법적인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윤은 출근길에 마주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 공세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인간적인 회의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태산그룹 내부에서도 서윤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동안 그녀의 급격한 성장을 시기했던 보수적인 임원들은 이 기회를 틈타 진혁에게 서윤의 해임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임을 알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과 주가 폭락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서윤을 조사 대상자로 세워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당당하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혁을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이 거대한 함정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반격의 카드를 준비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서윤은 자신이 믿었던 동료인 지민이 박 전무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지민은 동생의 수술비를 빌미로 적들에게 매수당한 상태였고 서윤은 지민을 원망하기보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적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지민을 이 위험한 게임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적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정교한 심리전을 구상했다. 그녀는 지민을 조용히 불러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렸고 지민은 서윤의 너그러운 포용에 오열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서윤에게 넘기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했다. 윤리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안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서윤을 단죄하려는 임원들의 서슬 퍼런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김 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서윤이 자신을 협박하여 도면을 빼앗으려 했다고 눈물 섞인 거짓 증언을 이어가 장례 분위기를 주도했다. 서윤은
그의 추잡한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가 내놓는 증거물들의 허점을 머릿속으로 기록했고, 발언권이 주어지자 차분한 목소리로 김 소장이 제시한 위조 계약서의 종이 재질과 인장 사용 시점이 실제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반박에 당황한 김 소장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위원들은 조금씩 서윤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민으로부터 넘겨받은 최유라와 김 소장 사이의 은밀한 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태산그룹을 흔들기 위해 기획한 조직적인 공작임을 천명했다. 녹취록 속에는 서윤을 매장시킨 뒤 L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는 최유라의 오만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이를 듣던 임원들은 충격과 경호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으며 김 소장은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김 소장을 응시하며 당신이 훔치려 한 것은 내 도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건축가로서의 양심이었다고 준엄하게 꾸짖어 장례를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위원회 중반에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하여 김 소장과 내통했던 내부 첩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와 조작된 증거물들을 모두 몰수하여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위원들 앞에서 한서윤 이사는 태산의 소중한 자산이자 정직한 리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일수함과 동시에 이번 일을 꾸민 성진그룹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선포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서윤의 무죄를 확정했고,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동료를 감싸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그룹의 핵심 전략 부문을 총괄하는 전권을 부여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서윤은 지민을 찾아가 그녀의 동생 수술비를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며 지민이 다시 당당하게 태산그룹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지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배신을 용서로 갚음으로써 조직 내의 진정한 신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이 일은 사내에 빠르게 퍼져나가 서윤을 의심하던 많은 직원이 그녀의 진심에 감복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투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아군들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최유라와의 최종 결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날 밤 서윤과 진혁은 텅 빈 사무실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진혁은 서윤에게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서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서윤은 진혁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겪은 시련들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밝게 빛나는 도심의 불빛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유라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L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쳐들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의 주변 기물들을 파괴했고, 이제는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어둠의 세력을 동원하여 서윤과 진혁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윤은 최유라의 광기 어린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진혁의 경호팀과 협력하여 철통 같은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글로벌 금융공격 전략을 수립하여 성진그룹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를 줄 아는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났으며, 그녀의 지휘 아래 태산그룹은 성진그룹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전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위상을 높여갔다. 서윤은 바쁜 일정 중에도 L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부들을 격려하고 자재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며
건축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고 그녀가 현장에 나타날 때마다 작업자들은 진심 어린 환호와 응원을 보내며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이 건물이 세워질 자리에 담긴 역사를 공부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설계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기존의 상업적인 건축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며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진혁은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환하게 웃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정신에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더욱 키워갔다. 드디어 L 프로젝트의 상냥식이 다가왔고 서윤은 수많은 내외빈 앞에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연설을 통해 건축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태산그룹과 한서윤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윤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여성 건축가이자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수많은 여성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실력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던 서윤은 멀리서 자신을 증오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최유라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최유라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여유를 보여주어 최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서윤은 이제 증오와 복수라는 감정에서 해방되어 오직 창조와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로 결심했으며 이러한 그녀의 변화는 그녀를 더욱 빛나고 매력적인 존재로 완성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차에 오르며 이제 시작될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기대해달라며 속삭였고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석양이지는 아름다운 도로를 달려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서윤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지난 며칠간 벌어졌던 폭풍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섭고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은 거대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이 앞으로 건축을 통해 이루고 싶은 진정한 꿈임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깊은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방 안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며 내일 아침 그녀를 기다릴 새로운 도전과 기쁨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채워줄 것임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만 갔다. 서울의 아침은 지독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차가운 공기는 태산그룹 본사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건거대한 승부처임을 직감하며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돈하고 자신의 눈동자에 담긴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짙은 남색 정장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전사가 입는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단단하게 감싸 안았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빛 지방 안으로 스며들자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 벌어질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그려나갔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심장의 고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으며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열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섰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과 중계 카메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장내의 감도는 팽팽한 공기는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태산그룹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성진그룹의 음모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서윤의 등장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었다.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속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갔으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장내에 규칙적이고 힘있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내면에 깃든 강인한 기품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만끽했고 마침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결백과 적들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마디를 댔다. 서윤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의혹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임을 선포했고 그 증거로 성진그룹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비밀 문건과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방대한 데이터를 화면 가득 띄웠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진그룹이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태산그룹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는지 그 비열한 수법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낱낱이 파헤쳐 나갔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서윤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기록하며 이 거대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서윤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논문처럼 치밀했으며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그 어떤 반대 질문도 힘을 쓰지 못한 채 공중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기자회견의 열기가 달아오를 무렵 최유라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했던 조작된 녹취록을 현장에서 공개하려 시도했으나 서윤은 이미 그 움직임을 간파하고 역으로 그 녹취록이 생성된 원본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작된 지점을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윤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음성 합성 기술이 사용된 흔적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고 이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서윤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치밀한 준비성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최유라는 군중 속에서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으며 자신의 모든 패가 익혔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런 최유라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서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켜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숭고한 존경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녀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직접 단상에 올라 태산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서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성진그룹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와 경제적 보복을 단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선 모습은 그 자체로 태산그룹의 흔들리지 않는 위엄을 상징했으며 두 사람의 결속력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반등을 시작하며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려갔다. 기자회견 직후 성진그룹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며 최유라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서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진그룹의 재무구조 취약점을 공략하여 태산그룹이 합법적으로 성진의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 유례없는 거대 기업의 몰락과 부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무고한 직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윤의 활약으로 태산그룹은 성진그룹의 우량자산들을 흡수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서윤은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녀를 시기하던 반대파들은 이제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사내 분위기는 서윤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서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롭게 인수된 부문들의 조직 안정화와 문화 통합에 주력했고 그녀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태산을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갔다.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늦은 밤 서윤은 진혁과 함께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의 평화로운 휴식을 즐겼고
두 사람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진혁은 서윤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태산도 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서윤은 오히려 자신을 믿어준 진혁이 있었기에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화답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반짝였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달콤하고도 진중한 기류는 이제 연인으로서의 깊은 사랑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서약을 의미하고 있었다. 진혁은 품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수락하여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 밤의 우연한 만남이 이토록 찬란한 운명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장미처럼 서윤은 이제 누구보다 화려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꽃피웠으며,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진혁이 있기에 그녀의 미래는 다음날 서윤은 부사장으로서의 첫 공식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 집무실로 향했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성진그룹과의 통합 프로젝트인 뉴호라이즌의 최종 기획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건축가로서의 감성과 경영자로서의 이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창조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천재적인 영감을 도면 위에 거침없이 쏟아냈다. 서윤의 집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활기찬 인사가 이어졌고, 태산그룹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그녀가 퍼뜨린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가 스며들어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역동적인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유라는 감옥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이 진실과 사랑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한낱 추억 속의 먼지로 사라져버렸다. 그녀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며 그동안 구축해온 부정부패의 왕국은 서윤이라는 작은 불씨에 의해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으며,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서윤은 악인들의 몰락을 보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자신의 남은 열정을 바치기로 굳게 다짐했다. 서윤은 주말을 이용해 진혁과 함께 자신이 처음 구조활동을 펼쳤던 그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고, 이제는 말끔하게 정리된 도로를 바라보며 그날 밤 자신이 선택했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조용히 되새겨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안전기원비를 세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는 태산그룹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어 많은 시민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동시에 전달했다. 진혁은 서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이제 서윤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건축계와 경영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회자되었고, 그녀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제작되어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장을 누비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권위적인 상사가 아닌 동료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조직 내부에 신망을 두텁게 쌓아나갔다. 한서윤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정직과 혁신 그리고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은 도시의 랜드마크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안식처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고,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며 과거의 모든 상처와 화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증거였으며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더욱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프로젝트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혁이 서윤을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퇴근하며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될 찬란한 일상을 기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호련히 사라져갔다. 한소윤은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의 낡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으며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선 자신의 위치와 대비되는 초라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쌓인 책상들 사이로 초췌한 모습의 김 소장이 앉아 있었고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비참한 몰골을 보였다. 한때 오만방자하게 서윤을 핍박하고 그녀의 재능을 도둑질했던 그의 위세는 간데없고 오직 파산의 공포와 후회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평온한 상태에 스스로 놀라며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김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건넨 서류를 확인하더니 그것이 자신의 사무실을 태산그룹이 인수한다는 통지서임을 깨닫고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며 온갖 가머니설로 서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지만 서윤은 그의 추잡한 연기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라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그녀는 이 공간을 이제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임을 밝히며 김 소장에게는 그동안 가로챘던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윤의 뒤로 김 소장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비로소 자신의 과거 속에 남아있던 어두운 그림자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해방감을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용 차량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다음 목표인 성진그룹의 최유라와의 최종 결전을 위해 정신을 집중했고 차량 내부의 대형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성진그룹의 주가지수와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국 오늘의 강력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다. 성진그룹의 주주총회장은 이미 서윤이 미리 포섭한 우호지분 세력들과 비리로 얼룩진 최유라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장내의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유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오만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서윤이 단상에 올라 성진그룹의 분식 회계와 해외 비자금 조성 증거를 낱낱이 공개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유라의 실정과 탐욕이 어떻게 건실했던 기업을 망가뜨렸는지 조목조목 비판하며 주주들에게 태산그룹과의 전략적 합병을 통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최유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단상으로 뛰어들어 서윤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서윤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차갑게 일침을 가해 그녀를 무력화시켰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최유라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한 한 조각의 종이배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서윤은 연행되는 최유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승리의 선언을 마쳤다. 이후 성진그룹은 태산그룹에 흡수 합병되었고 서윤은 합병 후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두 기업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새로운 거대 조직을 탄생시 보여준 그녀의 탁월한 협상력과 리더십은 전 세계 경제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선량한 노동자도 희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용승계 계획을 세웠고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인간 중심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어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업적이 되었다. 서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태산그룹 내부에서도 서윤의 지위는 이제 회장인 진혁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으며 그녀의 판단은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고 이를 시기하던 잔당들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숙해졌다. 서윤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매일 새벽 현장을 방문하여 인부들의 고충을 듣고 설계 도면의 작은 오차까지 직접 챙기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 직원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충성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건축 사업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고결한 인품을 보여주어 사회 전반에 큰 귀감이 되었다. 진혁은 서윤과 함께 합병 기념 파티에 참석하여 그녀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바로 그 밤에 사고 현장에서 서윤의 손을 잡았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서윤을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이자 태산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 소개하며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파티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과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 속에서도 서윤은 진혁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속삭였고 두 사람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영롱하게 빛나며 다가올 찬란한 내일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승리의 기쁨 속에 안주하지 않고 L 프로젝트의 최종 완공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건축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이 건물이 완공되는 날이 단순히 태산그룹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설계도 위에 마지막 획을 정성스럽게 그어내려갔다. 서윤의 등 뒤로는 거대한 건축물의 골조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뚝 솟은 승리의 금자탑처럼 보였으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 가졌던 막막함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이 그것이 치열한 노력의 결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어린 소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정진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강연과 멘토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건축계의 전설을 넘어 시대의 양심이자 승리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정표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깊어가는 가을밤 서윤은 진혁과 함께 완성되어가는 L 프로젝트의 옥상 전망대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들이 함께 만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진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동안의 평온한 휴식을 만끽했다.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도시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며 겸손하게 화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시원한 밤바람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완벽한 안식처를 얻었음을 실감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린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서윤은 그룹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친환경 도시 개발 전략인 그린 퓨처 기획안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로부터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전 세계 환경 단체들로부터도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태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했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국제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널리 퍼져 나갔다. 최유라는 감옥 안에서 서윤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극심한 시기심과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녀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정의의 심판 아래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비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헛되고 더섭는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고, 그녀의 삶은 차가운 독방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쓸쓸히 저물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윤은 최유라의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으며, 그것은 악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바로 자신이 보란듯이 성공하여 선한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주말을 맞아 진혁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그동안의 성취를 보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모형을 놓아두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딸로,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약속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진혁은 그런 서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묘역을 내려오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욱 돈독해진 연대감을 바탕으로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이제 태산그룹은 서윤의 지휘 아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서윤이 추진했던 수많은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은 결실을 보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꿈꾸었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실감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더 큰 꿈을 향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단 설립 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할 새로운 미래는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예고하며 미소 지었다. 서윤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표상이 되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강력한 하동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거듭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아끼는 수많은 동료와 사랑하는 진혁이 있기에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그녀가 설계한 수많은 건축물과 가치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는 오늘도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한서윤은 오늘 드디어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쏟아부었던 L 프로젝트의 완공식 단상 위에 올랐으며, 수천 명의 내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서 있는 건축물의 위용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다. 과거에 초라했던 자신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태산그룹의 핵심 리더로서 당당하게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동안 지난 시간의 고난과 역경을 떠올렸으며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그 밤의 우연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음을 상기하며 첫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진심 어린 경험과 철학을 담아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건축이란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완공식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서유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혁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보낸 치열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건축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그녀가 설계한 이 건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공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완공식 이후 서유는 자신이 과거에 핍박받았던 그 작은 사무소를 개조하여 만든 한서윤 건축희망 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 인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멘토가 되어 실무 교육과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2의 한서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남은 열정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의 표상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지민은 이제 태산그룹의 정식 팀장으로 승진하여 서윤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서 프로젝트의 실무를 완벽하게 총괄하고 있었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서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었다. 서윤은 지민의 성장을 지켜보며 동료를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진한 유대감으로 발전하여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지민은 서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후배들을 챙기며 서윤의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 주변의 찬사를 받았다. 최유라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TV를 통해 서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독의 나날을 보내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화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진 뒤였고 그녀가 쌓아올린 오만과 편견의 성벽은 정의의 심판 아래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김 소장 역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건축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뒤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가 저질렀던 비겁한 행위들은 후배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서윤은 이제 글로벌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인 그린시티의 총괄 설계자로 위촉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창의적인 영감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디자인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여 국제건축 연맹으로부터 올해의 건축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작품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서윤의 이름은 이제 현대건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이름이 되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여성 건축가에게 유리 천장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진혁과 서윤은 마침내 L 프로젝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양가 친지와 가까운 동료들만을 모시고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영원히 서로의 빛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며 완벽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공간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그 어떤 행사보다 의미가 깊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시련의 시간들이 축복의 꽃가루가 되어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을 만난 그 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며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평온한 행복을 만끽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을 직접 설계하고 건립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고귀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 국제, 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잠시 빌린 것임을 잊지 않았고, 그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찾으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갔다.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가의 이미지를 넘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자신이 지은 L 프로젝트 공원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고, 아이에게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단순히 돌과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땀과 희망으로 세워진 것임을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진혁이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이겨낸 수많은 파도를 회상하며 이제는 잔잔해진 삶의 바다 위에서 여유로운 항해를 즐기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일상도 없었을 것임을 알기에 매 순간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다. 서윤은 이제 은퇴를 고민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에는 연필과 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우주도시 프로젝트의 초안을 작성하며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창조적인 열정을 보여주어 후배 건축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했다. 그녀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세상을 위해 더 가치 있게 쓰이기를 바랐고, 그녀의 집무실에는 항상 그녀의 조언을 구하려는 젊은 인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활기가 넘쳐났다. 한서윤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시대를 초월한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그녀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작품들은 후세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 되어 인류의 문명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빛내줄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진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도로변을 다시 찾았으며, 이제는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정비된 그곳을 바라보며 운명이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내리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며 예전의 두려움 대신 포근한 위로를 느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운글시켰던 그 밤의 우연을 이제는 인생 최고의 필연으로 받아들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가장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문이었다고 기록하며 고난에 처한 수많은 영혼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와 같았으며 그 안에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정의와 사랑의 대서사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 한서윤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여성의 이름으로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어 후대인들에게 숭고한 정신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찬란한 생애를 축복하듯 더욱 영롱하게 반짝였고, 서윤은 자신의 침실 창가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음을 실감하며 깊고 평온한 휴식에 들어갔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자신이 설계한 천국과 같은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고요하고 규칙적이었으며,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될 찬란한 태양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더 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것임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그 밤의 사고는 비극이 아닌 시작이었고, 그녀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세상을 장식했으며,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되어 우리 곁에 남았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싹을 틔우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자라나고 있으며,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녀의 열정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다온꺽시킨 주인공이었으며, 그 반전의 드라마는 오직 진실과 노력, 그리고 사랑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긴 채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밤 중 어떤 밤은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의 용기뿐임을 한서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으며,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